예, 오늘 아무래도 이 병역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력 부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2월 달에 병무청에서 발표한 방안은 실망스럽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징집 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4급으로 판정되었던 T174에 121.1kg에 달하는 고도비만자까지 징집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전문가들과의 상의, 또 그리고 저희가 언급했던 단기 복무 장교들, 그리고 또 장기 복무 장교들의 그런 군 복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종합해서 저희가 병역자원 및 장교 획득 방안에 대한 저희의 정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병역을 필요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은 우선 4개 직렬, 경찰, 해양경찰, 소방, 그리고 교정직렬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미 대체복무로도 많이 활용되었던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군과의 그 업무 밀접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였고, 특히 지금과 같은 임용체계 하에서는 저희가 필기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과도한 경쟁률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좀 제도가 개선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직무와 관계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에 경기 북부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순경 공채에 대해 가지고 50대 1이 넘는 지원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선 그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한두 문제 더 맞는 사람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1, 2년가량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 자격 제한으로 두자,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번에 공무원 관련해서 의무화, 군경력 의무화를 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전에 있었던 군 가산점제 혜택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지만 적극적인 군 경력 우대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양현재 대표님 또 아무래도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단기 장교나 아니면 장기 장교 복무하는 그런 어떤 장교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 혜택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병의 획득과 사병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더해서 장교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군대에서의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장교와 장기 장교로 구분해서 단기 장교에게는 저희가 전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제시했고, 장기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 가지고 매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이겼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한민고등학교는 이미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능 방송에도 몇 차례 나온 바 있지만 2014년 15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학부모 그리고 학생 만족도가 1위를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70% 정도의 정원은 군인 자녀를 선발하고 30%는 그 외에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했던 그 용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춘천, 창원 지역의 인재들, 우수 인재들도 이런 해당 신설 고등학교 인프라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많은 토론을 굉장히 밤늦게까지 이것 관련해가지고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풀어 설명했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김 기자님. 방금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예. 사실 총선 전에 제가 그때 대표가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해. 남녀 갈라치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언급했던 4개 직렬에 근무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말했던 것처럼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초임 기준 처우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지금에 비해서 크게 불합리한 어떤 처우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6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델을 잠깐 얘기해. 예. 제가 어제 논쟁했던 예. 그냥 예로. 예.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가 되게 사실은 토론을 굉장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 토론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안건으로 내고 토론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확한 병역 제도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3년의 남성의 3년의 병역 의무, 그리고 2년의 여성의 병역 의무, 그 중에서 2년의 병역 의무를 언제 면제해 주느냐, 출산을 했을 때 면제해 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도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만약에 그 내용이 나가면 우리는 출산을 기피하는 병역이냐, 기피하고자 하는 병역이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총선에 쏠려 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표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나아가야 될 개혁의 방향으로 가겠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께 드리는 한국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제 논쟁 과정에서 방금 양현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식 병역 모델도 저희가 연구해서 언급했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선택한 방식은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병역을 이렇게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4개 직렬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 연관성이 있는 4개 직렬에 대해 가지고 적용하자라고 제한적으로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이고,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의 예상 수치를 저희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여성 징병제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뭐 출산 의무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간다고 하면은, 출산에 따른 병역 의무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가 되는 거지만은 저희는 그에 미치지 않는 한국형 어떤 병역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사계직역 한정해서 여성 병역 의무화하는 게 이루어가지고는 이 병역 병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감군도 중요하지만 감군도 추진해야 되지만 감군의 속도가 지금 병력 자원 감소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책으로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내용에 보면은 4개 직렬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제도에 따라 가지고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직렬을 다 5, 60개 직렬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이 4개 직렬이 그나마 유의미한 공채 인원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보면 뭐 특수사법경찰관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점진적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빠르면 2030년부터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 저희가 세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실제 어떤 분이 병역을 이행하는데도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아까 말했지 그 생활관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개혁의 아젠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5, 6년, 7년 앞서가지고 이걸 이슈화하고 제도화하지 않으면은 아마 10년 뒤에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제안하고,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직렬의 확대나 이런 것들도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정당도 참여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혹시 질문이신가요? 어떨까요? 예. 다른 사람 예. 예. 총선을 앞두고 예. 뭐 언론, 현직 언론인의 정당 영입도 많이 되고 있고, 예. 뭐 현직 경찰이나 현직 또 검사들의 권력기관에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에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권력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당 분야에 대한 침해하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희 개혁신당 내에서 김용남 정책위의장 주도로 그 검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임 직후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그런 형태의,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만은 그런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인 같은 경우에도 피선거권의 제약을 두려면 어떤 법제화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또 과도한 자유의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입법화하자는 제안까지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미디어 비평을 하는 그런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좀 이런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언론에게 알렸으면 하는, 국민에게 알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도 뭐 사회부 취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치부 취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산업부 취재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각자 상황이 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최근에 일부 출마를 결심해서 발표하고 퇴직한 언론인들은 해당 회사 내에서도 노동조합 등에서의 강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해당 언론인들이 각 멀지 않았던 과거에 특정 정파의 편을 들거나 아니면 특정 정파에 대한 과도한 비판 등으로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후에 정치적 활동을 했다. 만약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는 현행 법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디어 비평을 하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유관 단체에서 강하게 지적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과도하게 한 세력으로 국회가 운영되거나 국회 운영이 불균형적이다라는 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인 과학기술 이 분야 또 과학기술 산업경제 기업 이 분야의 분들이 국회 구성을 좀 균형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업인 출신들의 영입은 저는 환영합니다. 네. 예, 하여튼 뭐 미디어 관계자나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권의 영입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언론에서 또 언론인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영입 또는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때 다소 문제가 되는 과거에 정치 관련 발언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더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보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약 48만 명 수준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65만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간부의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만 병역 판정 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이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 지역 순경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대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대1에 달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하여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입니다.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 정도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약 10,000에서 20,000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인 만큼 군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이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 하여도 지금의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외에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설립되어 이사가 잦은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민고등학교는 매년 우수한 진학 실적과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로 장기 복무 중인 군 간부들의 확대 및 추가 운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현재 한민고등학교가 운영되는 서부전선의 파주지역 외에도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 걱정 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사병급여 인상, 외출 자유화와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등으로 사병 복무와 장교 복무관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단기 복무 장교의 획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교 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2015년 5대 5.1대 1에서 2021년 기준 2.6대 1까지 하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 사업을 약속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하여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개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